방금 너무 사달라라는 아니 봐봐. 아니, 선물해달라라는. 너무 귀엽거든? 너무 귀여 내 스타일인데 살 수가 이거 없네. 할인해서 18만 원. 나 할인 많이 한다 그 모자는. 아 근데 나 미수학 거 그때 수정이한테 선물로 사줬는데 살 수가 수정이 한 없네. 번도 안 써. 아 그래? 응, 그거 진짜 큰맘 먹고 샀는데 뭔가 이제 겨울에 한번 쓰지 않을까? 한 번도 안 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둘 다 머리가 딱 붙었네. 그러니까 오늘 좀 집에 있다 와서. 열심히 뛰어볼게요. 조선시대 머리 느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극. 그렇죠. 오늘 약간 진짜 언니도 되게 착 가라앉아 있네. 원래 내 머리잖아. 예인이는 집에서 왔어? 투옥된 머리다. 둘 다 오늘 너 심하네 여기서 보니까. 사극에도 왜 이렇게 참해? 여기서 보니까 심하구나. 조선 고라니. 나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심하네. 다시. 귀엽죠. 뭔데? 오늘 인스타 보다가. 걔가 보라돌이. 뽕가? 아 보라돌이구나. 아니 보라색 옷 입고 있잖아. 뽀가 노란색인가? 뽀가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이지. 헐. 둘 다 심하네. 나나가 보셨어요? 아 나나가 노란색이지. 보셨어요? 언니랑 오빠는? 뚜비가 초록색. 봤지. 그 때도 있었나? 아니 이게 텔레토비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저는 유치원 때 봤었는데 그 저희 매니저 동생은 심지어 초등학교 때 봤다고 하는 거예요. 텔레토비를? 그러면 엄청 오래 했다는 건데 매니저 동생이랑 나랑도 나이 차이가 꽤 나니까. 나도 텔레토비 유치원 때 봤는데. 97년도에 방영했다는데 한국에서. 그래. 난 대학생 때 봤어. 어땠어요 기분이? 어? 뭘 기분이 햇님의 어때? 얼굴 있고 뭐 애들이 기분이 어때? 왜 애들은 저런 걸 보지? 그랬지. 걔네가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 맨날 뭐 그 벽에다가 과자 던져서 눌러보고. 애들이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2번씩 하는구나. 뭔가를 걔네들이 2번씩 반복했어. 다시 한 번 이러면서. 저는 아예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아예. 그러지 않아? 텔레토비의 특징이 자 다시 한 번 이러면서 2번 했어. 나 옛날에 그 텔레토비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 진짜 보다가 언니였나? 나 놀리려고 언니가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거라면서 나한테 사진 보여주다가 엄청 엉엉 울었었던 게 기억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안에 계신 분들이? 환상을 깨버려가지고. 그 인형탈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근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은 기억난다. 그러면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걔네가 지구 사는 애들이 그치 아닌 얼굴이긴 해. 왜 그래? 텔레토비는 EBS 아니지? KBS였어. KBS? 내 기억에. 여작가도 봤나? 엄청 어릴 때 봤어.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2000년생. 자 지금 예인이가 감기 걸렸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마스크. 마스크 착용을 와, 했어. 나 빼고 진짜 모든 마스크 착용했는데. 마스크 없니? 없죠. 왜 없어? 아예 안 할게요. 그래, 마스크 왜 없어? 다 썼어요. 근데 와 진짜 너무하다. 근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쓰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어제 제작진분들까지 싹 다 썼네요. 저 원래 걸렸어가지고 썼어. 다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하루하루 벌어먹어요. 저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선생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감기약을 먹었대요. 감기가 아직 아닌데. 너무 내가 기침을 막 죽을 사람처럼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네. 차라리 코로나면 기꺼이 전염돼 드리겠는데 감기. 코로나면 합법적으로 일주일 쉬어도 되잖아. 감기는 아직 일주일 쉽니까? 일주일 아니야? 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기는 그냥 비난만 받고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꽤나 오래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번 감기가 안 떨어져요. 예인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부터가 안 하고 기침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여보세요가 하고 싶었거든요. 발음은 여연데 언니 전화를 이렇게 받아. 이거 한 15초 동안 기침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엄청 웃었지. 살아는 있네. 요즘 감기랑 독감이랑 뭐 장난이 아니네. 왜 그러지? 올해 근데 감기도 독감도 코로나도 안 걸리네. 코로나도 안 걸렸어? 아예 애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어? 오, 근데 왔다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느낄 땐 아픈 적이 없어요. 뭐지? 근데 저희 가족이 다 안 걸렸어. 진짜? 우와. 오, 할머니까지 싹 다. 오, 최고인데. 좋은데? 독하네래. 좋은 유전자네. 이게 유전자 탓일까? 채소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니고. 예방을 잘한 거죠. 여러분 예방을 잘하면 감기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언니 막 그런 거 챙겨 먹어? 영양제? 안 먹어? 오빠 챙겨 드세요? 뭘 먹어? 영양제 같은 거? 영양제? 응, 막 비타민 나 막 그런 거 오메가3 먹는다. 옥소물. 오소물. 옷소물 선물 받으면 먹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선물 받은 거는 또 무슨 맥스인데, 뭐 그때 선물 들어오면은 먹어치울 때까지 먹고. 뭐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은데. 먹어치워야 되잖아, 선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먹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시나 봐요, 오빠. 선물이 들어와, 이 나이쯤 되면은. 뭐 비타민이랑 그런 것들이 선물로 들어와서. 저번에 언박싱 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지 않아도 쌓여 있어. 어, 경옥고는 아직 안 먹었는데. 경옥고랑 막 녹용 뭐 이런 것도 들어오거든. 아, 태환이가 녹용을 줬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태환이가 누구야? 박태환? 아 박태환. 성태우 얘기 누군가 했네. 나 환희를 얘기함. 태환희. 환희? 환희?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목 감기는 걸리는 것 같아. 맞아, 가끔. 지금 목캔디 먹었더니 일로 화 한 개 올라와서 눈이 목캔디 먹고 지금 마스크 했더니 눈을 못 뜨겠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잠깐만. 1월 24일 내일 오프닝입니다. 뒤에 마스크 안 할래? 괜찮아? 숙보. 벌써 크리스마스 이벤트 비용 걱정. 적정 비용은 15만 원 이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생일이 아닙니다. 그치.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하이의 누구 없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벌써 크리스마스 이벤트 비용 걱정, 적정 비용은 15만 원 이하였습니다. 은근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선물 비용으로 큰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점점 이제 물가도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지출이 커지는데 연말 선물 비용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베텐에 나온 적 있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쌤 정확히 정리해 주셨죠.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 비용 한 달 월 소득의 5% 그러니까 월에 300만 원 정도 번다 하면 15만 원 정도를 크리스마스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지 여러분 생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월 소득의 5%, 그 정도만 쓸 생각하시고 그 이상의 과한 선물은 좀 피하시는 거. 어차피 베텐러들은 드릴 것도 없고 선물 쓸 것도 없고 그죠?
아이고 의미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난 50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지출만 있으면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돈 아꼈다. 예.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예측 불가 실력으로 매주 베텐을 뒤집어 놓고 가는 재란 자매. 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도독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힘든 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등산을 진짜 한동안 취미 삼았었는데 등산 정말 좋지 않나요? 예, 내려올 때가 조금 이제 무릎 조심해야 되는 거 있지만 등산만큼 좋고 돈 안 드는 취미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려와서 뭘 먹지만 않는다면 혼자 해도 되고 그죠? 누구랑 같이 가도 되고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히말라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디딤돌님 저는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는데 혼자 사니까 대신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저절로 강해졌네요. 이제는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 벌레가 나오는 게 진짜 좀 더 기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면 그나마 좀 그게 나눠지는데 혼자 있을 때 벌레가 들어오면 그 느낌이 좀 벌레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도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일단 처단하는 편이거든요. 빠르게. 근데 이제 곱등이가 집에 들어오니까 얘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불청객들은 빨리빨리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면이라고 하시면 그게 아니라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툭툭 뛰어 들어오는 거. 예. 동굴 사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가끔 출입문으로 들어와요. 예. 5388님 3년 만에 소개팅 나갑니다. 요새 소개팅에서는 뭘 입고 나가나요? 너무 떨려서 소개팅 실패하는 악몽까지 꿨어요. 저도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장 정장 추천드립니다. 3피스 3피스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에서는 그 조끼 차림으로 그 위에다가 이제 롱패딩 추우니까 추천드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 최악이야. 왜? 상상했는데 너무 설레서 소름 돋았어요. 차라리 한복을 입으라고요. 의외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김두한 룩. 청취자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해주셔야죠. 맞아요. 아무 말 보내시는데 나도 아무 말 해야지. 코너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마치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자, 이번 주도 더잡 퀴즈쇼와 함께할 두 분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헛다리 짚는 지혜씨, 힌트를 뜯어내는 스킬이 날이 갈수록 느는 예인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인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네. 예. 좀 감기의 어떤 후유증이 좀 남아있죠? 네, 지금 감기가 조금 덜 나아가지고 네네. 아직 조금 콧물이랑 좀 기침이 조금 있는데 이번 감기가 좀 독하니까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감기 네. 조심하세요. 지혜씨는 괜찮으시고요? 저 완전 괜찮습니다. 예인 씨가 걱정이네요. 지혜씨는 코로나도 안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왜 안 걸렸을까요? 모든 사람이 걸렸는데.
아유 안 걸리신 분들 많아요. 저희 가족도 일단 안 걸렸고요. 대단한 유전자네요. 이게 유전자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안 걸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꼰대력이 있으면 혹시 안 걸리는 건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면 안 걸리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채팅창도 은근히 약골 같은데 건강한 애라고 하신 분들 있고, 맞아요. 치아만 약한 유전자라고 하신 분 있고. 저희 부모님 치아 건강하십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아무튼 예인 씨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도 좀 뭔가 아파 보이는 느낌으로 하고 오셨네요. 왜 장첸 머리 하고 오셨어요? 네, 환자 느낌 물씬 나게. 아픈 김에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내보고 싶었어요. 확실히 나 아프다는 티를 내려고. 네네. 예, 닌자 느낌으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되게 웃긴 거 하나 올랐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네. 뭐요? 이거 어떤 선수 이름이었거든요. 이거 하시는? 선수. 네. 예, 예.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윈터솔저. 아, 네, 뭐 그런 거 네, 모르겠네. 윈터솔저. 마블에서 윈터솔저. 예,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예. 머리 잡고 이렇게 네. 묶으려다 말고 그러니까 더 장첸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5억은 너무 적소.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니네는 장첸 혼자 대사. 아니? 그거 해줘. 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퀴즈 난이도의 처참히 무너져서 가져간 상품권 금액이 1,000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맞아요. 막 1,05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안타깝네요. 최악이었죠, 지난주는. 예. 이번 주엔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랑 제작진, 그리고 지혜 씨까지 예인 씨가 하는 뮤지컬 We Will Rock You 보러 가기로 하고 날 잡았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뭐 그거대로 또 해내야겠죠. 근데 뭐 제가 코맹맹이로 해가지고 뭐 실수하면은 모두가 기뻐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 굉장히 좋죠. 네, 오히려 네. 좋아. 네. 예. 빵 터지면 무대에서 이렇게 저희 이빨 보이나요, 혹시? 보여요. 보이죠? 네, 네. 객석과 굉장히 가깝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웃음소리도 들리나요? 들리죠. 네. 아하. 엄청 가까워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예인 씨가 옆에 와 있어요. 웨일락 유흥해라! 이 소리도 들리겠죠? 완전 들리죠. 알겠습니다. 네. 예. 해야겠다. 흥해라 하고 외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들 많이 보러 왔죠, 벌써? 네, 많이 보러 왔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본진이 응원 갑니다. 네, 네. 그날 꼭 잘하겠습니다. 예, 40% 할인을 좀 챙기려고 그랬는데 기한이 끝났죠? 예인 씨가 또 초대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아쉽네요. 제가 안타깝네요. 40% 할인으로 좀 메인 작가랑 50 아니셨나요? 40이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4년 뒤부터 이제 50%가. 딱 챙기려고 그랬는데. 아, 자, 꼬구미님, 지혜가 포차 직원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술 담당은 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주도 지혜가 만드나요? 서빙도 지혜가 해요? 아, 네네. 이게 뭐예요? 일단 제가 깐죽포차라는 프로그램을 다 찍었어요, 이미. 그래요? 12회차인데 다 이미 찍었고, 예. 이제 곧 12월 중순부터 방영이 되는데, 예. 일단 자세히는 아직 제작 발표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차인 거 보니까 일단 뭐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아, 네. 좀 그렇습니다. 흥겹고 활기찬 프로그램에서 네, 맞아요. 지혜 씨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일단 좀 궁금한데. 일단 최양락 선배님이랑 최현숙 선배님, 오, 재밌겠다. 그리고 이상준 선배님이랑 같이 넷이서 예. 포차를 운영하는 이상준 씨? 네. 어. 포차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게스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혜 씨 포지션은 그럼 술상무? 아니요. 뭐예요? 저는 요리합니다. 요리. 요리예요? 네네. 의외네요. 말술이니까 술상무 포지션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희 팀에 예. 요리 담당이었어요, 지연이가. 아, 그래요? 네. 오호. 어떤 베이킹 이런 종류 굉장히 잘 만들고, 오. 네, 요리에 소질이 있거든요, 언니가. 그래, 무려 요리를 제방장으로 기대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깐죽포차 뭔가 네. 이제 깐죽거리는 그 최양락 선배님이랑 뭐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들 것 같은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채널은 어디예요? MBN 아하. 채널 S MBN 이렇게 어허. 해서 같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가리님 라이브 방송 보니까 예인이는 사람들이 베텐 잘 보고 있다고 하면 왠지 민망해하더라고요. 부끄럽다고. 무슨 의미인가요? 해명이 필요합니다. 네, 베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베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저의 모습이
이제 약간 행동거지가 그 글이 이렇게 막 참하고 어떤 그 러블리한 소녀의 모습보다는 조금 아저씨 같고 좀 이상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베텐 너무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는 기분이 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 어허. 네,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저희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군요. 네. 예. 어허. 아무튼 그래도 좀 예인 씨 인지도 올리는데 베텐이 좀 한몫하면 좋을 텐데. 네, 그럼요. 제 그 어떤 그 영상보다 이 베텐에 나오는 그 쇼츠의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그건 좀 죄송하네요. 신경 좀 쓰겠습니다. 네. 예. 더 신경 쓸게요. 이미지 하락. 예. 부끄러운 채널에. 예. 그쵸. 베텐에서 정말 그 날것의 토크를 고란 씨랑 한 다음에 가끔 이제 SNS 보면은 또 주중에는 굉장히 또 드레스업한 모습으로 맞아요. 뭔가 이제 그 협찬이라든가 자본주의적인 뭔가 이제 컨텐츠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랬던 양반이 금요일 만드는 베텐 와가지고 어색하긴 장첸이 하죠. 돼버리니까 예, 반전이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전이라 해주셔서. 자, 그럼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압수 갈까요? 렛츠고 끼릿. 렛츠 코끼리. 렛츠고 끼릿. 아, 코끼리 뭐야. 그러니까 윌라 유은이라 웃는 거야 기침을 하는 거야? 주먹 왕자님 거인 거 아니야? 아, 됐습니다. 강철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또 다음 기침 나면 다음 기침에 해볼게요. 네. 자, 잠깐만. 침을 못 바르네 손가락에. 여기 손가락 담그실래요? 아니. 왜 담고? 손이 건조해서 이게 안 넘어가시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난 11월 16일 2024년 대학 수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6일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서는 2006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필적 확인란 문구를 도입했는데요. 주로 수험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찬 내용의 문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에 수능의 필적 확인란 문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아닌 거 한 개만 고르면 되고요. 다 달라요? 예. 자, 객관식은 번호와 함께 내용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2번. 내가 진실로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3번.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4번.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5번.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이 하나는 작가님이 적으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선가 아닌가? 따온 거죠. 예. 창작한 건 아니고. 뭔가 3번이 제일 갑자기 좀 나도. 다른 거는 되게 뭔가 그러니까. 그 뭔가 이런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3번은 오늘과 내일을 떠넘겨 이어가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어보자고. 3번은 감성이 없다.
약간 그 술자리 멘트 같아요. 술자리 멘트. 또 함께 내일을 잘 살아가보자고 한잔하지 약간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럼 3번? 그럼 3번? 약간 좀 청바지 약간 이런 것처럼 청춘은 바로 지금처럼 오네이 이러면서 오늘은 내일 또 함께 이어가보자고 약간 이렇게 할 것 아, 같은데요. 정말요? 건배사 같다. 오네 2,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네 이.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네, 이런 약간 식으로. 그런 느낌. 네. 그래요. 네, 우리 작가 언니의 약간 감성이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가 네. 창작한 건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 문구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뭐 엄청 중요한 어떤 그런데 이렇게 막 벽에 새겨 있는 막 그런 문구 아니야? 뭐 화장실에 새겨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일단 뭘로 할래요? 3번. 3번? 혼자 약간 결이 좀 건배사 아닌가? 좀 달라요. 네. 저도 3번. 이거 보자마자 3번 같았어요. 3번! 이거 너무 반말이야. 와, 진짜로? 자, 3번 정답입니다. 어. 문제는 3번은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가사예요. 자, 이 두 분의 해석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왠지 너무 예. 좋더라. 우리 BTS의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인데 건배사라고 원래 하시고 건배사가 되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전혀 베텐 공식 입장 아니고 우리 이거 베텐 건배사로 합시다. 그럼 예인 너무 씨, 좋아서. 예인 저희 씨. 오늘부터 베텐 건배사 이제 이거예요. 오늘과 오네이. 내일을 이어가 보자고로. 네. 오네이. 오네이. 네. 괜찮은데? 오네이. 저희 이제 다음 이제 연말 회식 때 다 같이 오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왜 해야 되죠? 아, 저희 너무 그냥 좋은 청바지 하면 안 됩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방탄 부장님이다? 아니, 청바지급? 네, 진짜 청바지급이죠. 청춘 바로 지금 급이죠. 이거는 진짜. 네. 그래요? 어쩐지 바로 눈이 가더라고요. 약 기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약을 많이 먹었다고 좀 빠져나갈까요? 네, 제가 지금 약을 네, 많이 지금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먹어가지고. 아주 항생제에 예. 취해가지고. 네. 예. 웃기네. 잘 가라 고란이라고 그랬고 어제 저 아파요, 여러분. 최대한 아픈 척하세요 지금 아주 저 많이 아파요. 심신미약으로 넘어가게 네. 빨리. 예. 지혜 씨 전혀 개입 안 했어요?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알고 한마디도 안 문제 없어요? 하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방탄소년단 약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 죽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전 너무 좋길래 너무 좋은 거 고르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었어요? 심신미약으로? 네. 알겠습니다. 휠체어 준비 좀 할까요? 아직까지 괜찮아. 자,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네. Life Goes On. 네, 예,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1번은 2009, 그리고 2번은 2012, 4번은 2018년, 그리고 5번은 2024학년도. 요번에 그 수능에 나왔던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필적 확인란 문구였고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 중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예인 씨가 청바지급이라고 한 Life Goes On BTS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진짜 나쁘다. 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오, 마스크 쓰고 다해서 다행이다. 이 좋은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지혜 씨 그리고 오늘 심신미약으로 굉장히 아픈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휠체어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정예인 씨고요. 자, 더잡 퀴즈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2번 문제 나갑니다. 자, 건장한 솔로님이 출제하셨고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지난 11월 17일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원 등 경기 지역과 홍성 등 충남 지방에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눈은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 기상관측소 관측관이 눈이 내리는 것을 직접 맨눈으로 확인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생방송 투데이 선택 한국인의 메뉴 코너에서 눈이 오면 생각나는 음식이 뭔지 설문조사한 결과
1위로 뽑힌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붕어빵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붕어빵을 먹고 왔거든요. 와 요즘 진짜 지극히 붕어빵- 주관적인 이야기네요. 자, 일단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음식입니다. 예, 붕어빵 간식 음식이지. 쪽 아니고. 아 주전부리 말고 예. 입에 들어가는 거 다 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식사류. 예. 뭐지? 뭐 입에 겨울 음식이 뭐 있지? 여름 음식은 뭐 팥빙수 이런 건 생각이 나는데. 약간 저는 눈 하니까 팥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팥죽 생각났거든요. 전혀 아니죠, 팥죽은.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죽이 먹고 싶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일부러 계속 지금 네, 이번에도 아파서- 아픈 척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팥죽이 생각났는데 이제 팥죽은- 팥죽이 예. 일반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호불호가 너무 갈리죠, 그쵸, 팥죽은. 팥죽은 보통 동지에 먹죠. 그죠. 예. 눈이 오면 눈 눈이 오면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아니 눈 오면 뭐가 먹고 싶어요? 눈이 오면 눈이 오면 울지 마. 눈이 오면 뭐가 생각나지? 모르겠어요. 눈이 머리가. 오면 사실 뭐 술 한 잔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어. 네. 술과 함께하기 좋은 음식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면 뭐가 생각나지? 비 오면 뜨끈한 게 일단 생각나겠죠? 어묵탕. 어묵탕. 오. 어묵탕 괜찮은데요? 어묵탕 가자. 응. 자, 선택 한국인의 메뉴 코너에서 눈이 오면 생각나는 음식 설문조사 1위. 아 뭔가 이런 탕 종류일 것 같아요. 닭볶음탕, 어묵탕. 어묵탕인 것 같아 언니. 나도 어묵탕 같아. 그 오뎅 뭔가 어. 그 포장마차에서 어. 뭔지 알죠? 어묵탕 가겠습니다. 어묵. 어묵탕. 어묵탕. 아, 네. 객관식 자, 주세요.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감자탕, 2번 잔치국수, 3번 수제비, 4번 시래기 된장국, 5번 호박죽. 참고로 1위부터 5위까지가 지금 아. 객관식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겨울 눈이 언니. 오면 이런 게 생각이 나는구나. 나 한 번도 생각난 적이 없어. 눈이 오면. 그쵸? 수제비? 이게 수제비 근데 같아. 생방송 투데이 한국인의 메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연령대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처럼 아. 이제 좀 그 20, 30대 뭐 이렇게만 고른 게 아니라 네. 설문이 전연령으로 간 거죠. 우리가 한국인의 메뉴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네. 그쵸. 근데 어묵탕도 근데 되게 좋은 저는 일본에 많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어묵탕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약간 20, 30대보다는 생방송 투데이 시청자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고연령대들이 답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랑 예인이는 수제비를 같이 고르긴 했는데 네. 뭔가 잔치국수도 살짝 저는 네. 지금 먹고 싶은가 봐요. 예. 저희 어머니 최애 메뉴가 잔치국수거든요. 저희 아빠도 좋아하는 네. 메뉴가 잔치국수셔서 아 잔치국수에다가 김치전 해가지고 딱 막걸리 하면 진짜 싸 먹어야죠. 엄청 또. 그 보쌈 이런 거 하나 딱 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 젊은이들의 어떤 선택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답을 하신 것 같아요. 호박죽이 있는 거 보니까. 그쵸. 그렇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가 여기 보기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래기 된장국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네. 잔치국수도 그렇고. 수제비 가볼까요? 네 수제비. 네. 왜냐면 저는 살면서 시래기 된장국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된장국은 생각해도 그냥 된장찌개는 먹고 싶어도 네. 저도 조금 그러네요. 네. 왜 시래기 된장국일까?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호박죽도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네. 네네. 뭔가 수제비 갈까요? 수제비가 되게 상위권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수제비로 가서 틀려도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지 않다. 네, 수제비 가겠습니다. 똑같이 3번에 두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정답을. 그냥 한번 그러니까. 가볼까요? 수제비 3번. 수제비? 예. 500원? 네? 500원? 500원이요? 200원.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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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0원으로 한 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자탕도 겨울에 많이 먹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감자탕이 꼭 호불호가 갈리나?
저 어르신들이 감자탕 먹기 좀 힘드시려나? 나 대답해도 돼? 아니에요. 잔치국수 가볼까 그러면? 잔치국수 그래요. 왜요? 그냥 뭔가 잔치국수 아니면 수제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잔치국수는 뜨거우니까 겨울에 뜨거운 국물 먹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뭔가 국물 있는 거는 잔치국수. 그래 잔치국수 괜찮아요. 왜냐면 요즘 잔치국수 떡볶이집에서도 팔아요. 네. 제가 아까 그 힌트 드렸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죠? 또? 뭔가 연령층이 위에 있는 것 같다. 네네. 근데 감자탕은 눈 와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먹으면 주구장창 생각나지 않아요? 약간 마지막에서 감자탕 먹고 헤어지는 거죠 이제. 24시 그러니까. 감자탕 가서. 24시 뼈다귀 해장국집 이런 거 가가지고 해장하고 가는 게 감자탕이잖아요. 또 무슨 힌트 주셨죠 베디가? 연령층이 높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죠? 안 주셨어요? 처음에 얘기한 거 이제 뭐 안주로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안주로 괜찮다. 맞다. 그럼 감자탕인가? 감자탕이네요 언니. 감자탕이에요. 감자탕 가자. 그럼. 감자탕 가볼까요? 1번 감자탕. 감자탕. 맞다. 이게 안주. 거의 떠먹여 주셨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순위가 좀 저도 이해가 공감이 잘 안 가죠. 설마 2위가 시래기 된장국이에요? 아니에요. 1, 2, 3, 4, 5번 그대로 순위입니다. 진짜요? 1번 감자탕, 2위 잔치국수, 3위 수제비, 4위 시래기 된장국, 5위 호박죽인데 아무튼 이거는 실제로 득표량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감자탕이 무려 200만 표나 받았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표본이 되게 크긴 한데 200만? 예. 아니면 이게 순위가 이거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5개 중에 고르세요. 200만. 근데 200만 표가 아니라 SNS 언급량과 검색량으로 추론한 눈 오는 날 먹고 싶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언급량과 검색량을 보니까 이게 꼭 눈 오는 날인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 빅데이터로 간 거네. 근데 감자탕 오랜만에 먹고 싶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약간 순위가 애매하네요. 살짝 그렇네요. 예. 바이럴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감자탕은 뭐 불만 없으시죠? 그럼요. 아이돌도 감자탕으로 마무리하나요? 감자탕 좋죠. 좋아하죠. 그 아이돌을 이렇게 뭐 통상지어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냥 저는 이제 만약에 술을 그날 많이 먹는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다 문을 닫으니까 막 이자카야도 한 새벽 5시면 문을 닫잖아요. 어디 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저기 24시 감자탕 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땡마로. 그런 데 가는 거죠 이제. 네. 땡마로 이런 데 가는 거죠. 예. 그렇구나. 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네요. 네, 약간 한복 입은 캐릭터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나무 이런 거 입고 하면 거기 다 맛있는데요. 그런 데는.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뭐 땡평 해장국 뭐 이런. 근데 해장으로 뭔들 안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자, 2번 문제는 그렇고요. 3번 문제 나갑니다. 자, 뚠클럽님이 출제해 주셨고 수분 크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 고척돔에서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 롤드컵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1억 명이 넘어서는 팬들이 결승전을 시청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페이커 선수가 속한 T1이 최초 4회 우승을 달성하며 신화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롤드컵 우승의 주역 페이커 선수가 우승 비결은 이것이다 라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한 페이커 선수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1,000원입니다. 자, 순간 뭐가 생각났거든요. 주관식은 힌트 없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승 비결이 아니라 롤 잘하는 법이었어요. 자, 기습숭배 문제입니다. 우승 비결은 뉴진스다. 그죠. 그 뉴진스 분들이 네네. 그 공연하셨잖아요. 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완전 뉴진스 팬이어서 정말요? 그러셨다.
페이커 선수가 얘기한 우승 비결은 이것이다. 우승 비결? 네. 열심히 해야지 않을까요? 취미. 페이커 선수의 취미래. 취미는 취미가 뉴진스다. 조금 문맥이 예. 그리고 이제 캐리아의 말이죠. 그 얘기는. 우승 비결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실까? 뭔가 우승 비결은 손이 빨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한 컴 타자. 한컴 타자 연습을 그 타자 연습. 타자 연습을. 손이 빨리셔야 되니까. 프로게이머의 타자. 한 컴 타자. 취미가 타자다. 한 내리네. 천타 친다. 그 알죠. 베네치아. 당나귀 이런 이런 거. 뭘까? 별에는 밤. 뭘까? 자, 뭘까요? 우승 비결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없습니다. 주관식은. 한컴 타자 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뭘까? 손이 빠르시고 제가 롤을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모르시잖아요. 전혀 A씨도. 모르죠. 롤을 전혀 몰라도 그냥 롤과 관계없는 취미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골프 할까요? 골프. 골프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 집에. 집 안에? 네. 베이커의 집안에 골프장이 네. 있다. 그걸 제가 몇 홀이 뉴스를 있대요? 봤어요. 몇 홀이 있대요? 그런 건 모르죠. 9홀이에요? 아니면 18홀이에요?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고 하는 스크린 거예요. 골프장이 있다? 제가 무슨 하여튼 골프장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골프다. 골프 해보자. 골프 해보자. 골프. 스크린 골프. 그냥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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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골프? 네. 골프다. 뭔가 기대했어. 기대했어? 전혀 진짜 기대했어. 골프장이 있나요? 페이커 집에? 이때. 오. 우와. 그래서 제가 맞아요. 집에서 골프 칠 수 있다. 실제로 기사가 있네요. 우와. 충격받은 동료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와. 어허. 지하에 막 있다고 하셨어요. 예. 우와. 자, 아무튼 골프는 보기에도 없고요. 자, 취미 1번 등산, 2번 영화, 3번 낚시, 4번 청소, 5번 독서. 영화관도 있다고 내가 봤거든? 와. 뭔가 되게 청소이실 것 같아. 청소이실 것 같아. 그치? 느낌이. 청소하면서 그 롤 게임 캐릭터도 이제 상대방의 진역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그냥 청소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죽여버리겠다. 킬하는 느낌으로 네, 청소도 클린하게. 네, 그쵸. 나도 청소 같아. 그래서 청소하는 뭔가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나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면 청소를 해서 풀고 다시 열심히 롤을 하시고 다시 스트레스를 청소해서 푸시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진짜 집 안에만 계시겠다. 게임도 다 컴퓨터도 실내에서 하는 어떤 그거고 청소도 다 실내고 아니 바깥에서 청소는 한 4번 한번 가볼게요. 청소. 네. 취미 청소다. 네. 그렇지. 청소는 누가 해주지 않을까요? 집이 골프장 있을 정도로 큰데 그러네. 그걸 취미 삼기에는 너무 뼈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500원 하면 왜? 300원. 300원? 굉장히 이제 꿈이 작아졌네요. 500원 안 해주니까 이제 안 해줄 거 알아가지고. 예. 불쌍하다 우리도. 300원. 영화 하겠습니다. 영화? 집에 영화관이 있다는 것도 봤거든요. 네네네. 뭔가 그래도 자기 집에 만드는 건데 좋아하는 걸 넣지 않을까요? 혹시 자, 우승 비결은 이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커의 취미. 오히려 막 등산, 낚시 이런 건가? 독서일 수도 있어. 독서요? 독서요? 이건 뭐죠? 독서 따위로? 성대가 진짜 혼자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지금 특이한 성대네요. 네. 정예인이랑 고라니가 2명이 있네요, 오늘. 네. 등산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등산? 네. 왜? 등산 이유는요? 갑자기 등산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확 등산 같아요? 꽂혔어요. 네. 그냥 꽂혔다. 뭔가 아까 등산 좋아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저요? 네. 그쵸. 등산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맑아지는 기분? 그쵸. 그거랑 또 하체 단련도 되고.
예, 운동이 되니까 그런 허리가 튼튼해지는 느낌. 그런 위주 아닐까요? 뭔가 앉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롤을. 예. 그럼 허리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아, 운동도 해야 하체 되고.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앉아만 있으면 나쁘진 않죠. 힌트 하나만 주세요. 힌트요. 페이커 선수는 개인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는 거 말고는 주로 잠을 자거나 이것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아. 네. 영화? 정신 수양의 비결로 이것을 뽑았습니다. 폭서? 정신수양이면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정신수양이라 하면 좀 비워내고 말을 해. 좀 이렇게 명상 이런. 저도 요즘에 명상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요, 명상을? 이제 그 명상 가이드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 말했나? 예, 앱으로 네, 그 이제 그 틀어놓고 해요. 너땡에 가면은 네네. 그 명상 가이드들이 있어요. 영상들이. 예. 그럼 이제 잘 때 하는 명상,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10분 명상 이런 명상의 종류가 많아요. 이제 그걸 틀어놓고 눈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거기 뭐 해장 명상도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명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제가 잠을 잘 자요. 꿀잠 자요? 완전 꿀잠 자요. 오, 술 없이도. 술 없이도. 오, 그렇구나. 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음. 오늘도 오늘도 핸드폰 대신 명상을 선택한 당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자존감을 딱 올려주면서 그것도 폰으로 튼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폰으로 튼 걸 텐데. 나 뭔가 등산 같지 않나요? 낚시? 낚시도 계속 앉아 계시네. 물멍. 물멍. 저는 낚시를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낚시의 묘미가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낚시 해보셨어요, 베디? 해본 적은 있는데 저는 뭐 제대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 뭐 할까요? 하나만 골라봅시다. 영화? 영화 할게요. 독서? 영화가 좀 땡기시죠, 지혜 씨? 네, 사실. 네. 그럼 영화로 한번 가볼게요. 영화? 영화. 정답은 독서입니다. 정신수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화가 무슨 정신수양이에요? 그냥 영화 보고 그냥 누워서 있는 거지. 예. 영화 보면서 정신수양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란 생각이 들면 지혜 씨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네. 페이커가 읽은 책 목록을 업데이트하거나 대신 읽고 후기를 올리는 SNS 계정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약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예. 엄청난 또 페이커의 팬덤은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페이커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페이커가 읽은 책 뭐 이렇게 계정들도 생길 정도고 예. 책 많이 읽어야죠. 그래가지고 페이커의 도서 목록도 막 있어요. 뭐 침묵의 봄, 뭐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뭐 신경 끄기의 기술, 국가란 무엇인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예.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상실의 시대, 막 좋은 책들 많이 있어. 많이 그래서 읽었습니다. 똑똑하신가 봐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고요. 이번엔 4번 문제 나갑니다. 자, 해피니스님이 출제하셨고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한 결혼 회사가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배우자 몰래 개인 비상금을 만들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모 인터넷 신문에서 남성들이 비상금을 숨기는 은닉 장소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곳에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비상금을 숨기는 장소, 이곳은 어딜까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장롱 옷 안에다가 많이 숨기지 않나요? 수트 안.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갑니다. 되게 재밌는 그 문제다. 그렇죠. 비상금을 어디다가 숨겨놓냐? 보통 이제 비상금은 남자들이 주로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돈 관리를 여자 아내가 하는 경우들이 좀 더 그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편들이 보통 이제 조금씩 어떻게 모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제 살짝 꼬아서 꼬아서 연결 받아서 그것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래요? 조금씩 현금을 모아서 그걸 어디다가 이제
숨겨놓거든요. 어. 그 숨겨놓는 현금의 장소가 어디냐? 집 안에. 막 집 안에 집 안이에요? 네. 아, 집 안. 저는 막 찜질방 락커 막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집 안에다가. 네네. 집 안의 장소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수트 같은 거 드라이 하려고 네. 막 아내분들이 보다가 이게 뭐지? 뭐가 만져져서 하면 비상금이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그 진짜 그 유부남이 됐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 유부남이 됐어. 아내가 돈 관리 다 해. 그래서 막 내가 사고 싶은 막 필수 게임기도 못 사고 막 뭐도 못 사고 막 뭐 사고 싶은데 막 비싼 술도 못 사게 하고 막 못 사게 해. 막 골프채도 못 사게 하고. 그래서 그 뭔가 보너스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리가 말한 것처럼 꼬아서 이렇게 뭐 현금으로 왔든 꼬아서 다른 어떤 그 계좌로 받았어. 혹시 아빠가 많이 그러셨나요? 아니 잘 아니 알아요? 아니요. 아니 다 드라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드라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돈이 들어왔어. 현금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 뭉탱이 이렇게 한 500만 원 정도? 오, 많이 모았네. 많이 그 모았네. 정도면 많이 모은 거예요. 야, 잘 사는 많이 분들이에요, 모았네. 그 정도면. 보통 이제 많이 모아서 사용하는 그치. 한계액이 보통 50 아니면 그치. 100, 요 정도입니다. 아 유부남들이. 귀엽네. 유부남분들 귀엽다고요? 귀엽네. 그런 걸로 해야 그 게임기나. 50만 원이 비상금이에요? 그쵸, 그 게임기. 50만 원 아내가 안 줘요? 예? 50만 원도 아내가 안 주냐고요? 나중에 주나 봐요, 결혼한 다음에. 전 5만 원도 주죠. 안 줄걸? 아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건데. 아니, 그거 왜냐면 거기서 더 많이 모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왜냐면 500 정도 모았다가 걸려서 뺏기잖아요. 그럼 바로 빽이 돼버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50이나 100 됐을 때 차라리 빨리 써버려야 돼요. 약간 고만고만한 걸로 이렇게 네. 빨리 골라서 500이나 1000 정도 모아서 뭐 하나 터뜨리려고 하다가 그거 들키면 네. 이제 백으로 뭐 이렇게 딱 돼요. 백이나 코트로 변신하는 순간 이제 좌절감이 갑자기 이제 끊었던 담배 피워야 되고 예. 소주 마셔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5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라면 진짜 아내가 안 건드릴 만한데,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하는데 잘 안 신는 신발 안, 저도 방금 생각이 들었던 게 양말 안. 양말 안, 양말 안에 이렇게 돌돌 뭉쳐가지고. 말아서, 왜냐면은 양말끼리 근데 그렇게 양말끼리 모아뒀다가 무슨 양말이 넣었는지 잊어먹을 일 없겠지. 양말도 나쁘지 않네요. 자, 얘기해 주세요. 약간 신발 같은 거 잘 안 신는 거 신발장 이렇게 윗칸에 그냥 넣어놓으면은 진짜 그거 오랫동안 괜찮다. 안 건드리잖아요. 그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는 행위가 어떤 그 의심에 살 만한 행위도 아니고 그 맨 윗칸에 있는 그런 그 구두 잘 안 신는 구두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딱 넣어놓는 거죠. 신발 안 해볼까? 신발 안. 신발 안. 왜냐 신발 박스 같은 거는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냥 청소하다가. 신발 안에다가 네. 안 신는 신발 안에다가 잘 안 신는 신발 안에다가. 너무 갔나? 좀 너무 첩보용한가 지금? 뭐 그 50만 원으로? 괜찮아. 그걸로 주간식 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모르죠. 제일 많이 이곳에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발 안. 신발 안? 제일 많이. 네. 신발 안? 네네. 어차피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객관식 갑니다. 신발 안. 보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예. 1번은 가족 사진 액자. 예, 액자 이제 안쪽에다 넣어놓는 거죠. 보통 액자를 다시 이제 꺼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그리고 가족 사진이나 결혼 사진 같은 건 크게 벽에 걸려 있죠. 잘 교체하지 않죠. 뒤에다가. 그렇죠. 뒤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졸업 앨범. 거의 안 꺼내죠. 예. 그리고 졸업 앨범은 두툼하니까 보통 이제 넉넉합니다. 공간이. 3번은 책상 서랍. 예. 잘 걸리죠? 그리고 4번은 변기 뚜껑. 이거 어떻게 숨겨요? 변기 뚜껑은 조금 의심스러운 말인데 변기 뚜껑 그 뒤쪽에 물 탱크 쪽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거의 변기 뚜껑에 50만 원 숨기는 거는 예. 이거는 그냥 돈 버리자 이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죠. 그 폴리백 같은 거 안에다가 돈 해가지고 딱 밀봉해서 이거는 무슨 뭐 밀수 하나요?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슈싱크 탈출처럼 이제 네. 비닐에 넣어서 방수백으로 해서 이제 물탱크에 넣는 방법. 이게 네. 열어가지고.
예, 그거 이제 아니죠. 그 돈에 어떤 그 안위가 보장되진 않는데 너무 왜냐면- 나쁜 돈 같은 느낌. 너무 더러운 돈 같아요. 아, 느낌이. 더러운 돈. 네, 더러운 돈. 아, 마약 돈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것처럼 좀 불법적인 느낌인데요. 걸렸을 때 뭔가 후환이 있을 것 같은 진짜 느낌. 아내가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검은 돈 느낌. 니 뭐하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돈 뭐니? 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블랙머니. 자, 그리고 5번은 신발 깔창 아래. 이게 아, 이제 신발 아니죠. 속을 네. 얘기하신 건데. 뭔가 졸업 앨범. 졸업 앨범. 왜냐면 가족사진 액자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만약에 딱 붙었을 때 이게 혹여 하나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 혹여나 뚝 하고. 떨어지면 진짜 거실에 갑자기 50만 갑자기 원. 아니야. 야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뚝 떨어져 봐. 그때부터 서스펜스 막 딱 깔리면서 두둔 왜 떨어져요? 두둔. 아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또, 아니,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 붙여놓은 거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거기도 거실에서 50만 원이 만 원짜리로 50장이 갑자기. 아니 폴리백 같은 데다가 공포네요, 그죠? 완전 공포 그 자체죠. 어허. 액자가 떨어진다. 더 공포죠. 깨졌어요. 여보 이거 갈아야겠다. 근데 이거 뭐지? 그럼 이래죠. 여보 이거 말할 때가 하죠. 여보 위험해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멀리 보내요. 여보 엎드려! 뭐야? 지금 헛구역질을 하는데. 네. 두둔다. 자, 아무튼. 그래서 빨리 해야죠. 네네. 그쵸.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진 그 안전지대 아니죠, 이제.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결혼 가족사진 액자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약간 가족사진 입자 같아요. 왜냐면 베디 반응이 왜요? 뭔가 베디 반응이 제 반응으로 아니에요, 읽어서 아니에요. 맞춘 적이 없잖아요. 반응을 하지 말아요. 저는 졸업 앨범 같아요. 왜요? 왜 졸업 앨범 같아요? 한번 졸업 들어봅시다. 앨범은 처음에 나. 네. 자기야 나 졸업 앨범 보여줘 이러면서 나 보지. 네. 누가 주구장창 졸업 앨범을 꺼내서 나 오늘 자기 졸업 앨범이나 보고 자야겠다. 나 오늘 자기 졸업 앨범이나 한번 볼까? 응. 이러진 않잖아. 그쵸. 이건 정말 안 꺼낸단 말이지. 저 되게 확실한 뭔가 은닉 장소이긴 해요. 네. 한 2번 가볼까요? 네. 힌트 한번 받고 갈까요? 그렇게 주시는데요? 그럼요. 여기 다 써있어요. 힌트 뭐라 써져 있을 거예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보통 유부남들이 배우자 몰래 개인 비상금을 숨기는 은닉 장소. 의외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말했잖아요 위에. 그냥 문제에다가 의외로 하나 붙이셨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인가? 그건 너무 진짜 변기 뚜껑? 그렇게까지 우리의 대한민국 유부남들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 변기 물탱크에다 숨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예, 이 정적 뭐죠? 거기다가 돈 말고 또 뭐 이제 아내 몰래 산 물건 같은 것도 방수 이렇게 포장해서 넣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아내가 변기 청소 뒤 변기 물탱크 청소 안 청소는 열죠. 안 열어요. 거긴 안 열어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거 저희 집 오래된 빌라라 그런가 봐요. 저희 변기가 좀 말썽이어가지고 저는 그 탱크 진짜 자주 열거든요. 그래요? 가끔 이게 잘 안 내려가면 네. 그 탱크 거기 그 호스가 뭐가 걸려서 안 돼서 이게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거 툭 건드리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집주인 좀 빨리 오라고 하세요. 예, 탱크를 이렇게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와 근데 그 탱크 안에 진짜 지저분한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죠. 거기도 그냥 물 들어. 아니 집 따라 다를 예인 씨 거예요. 집주인한테 좀 그 항의 좀 하셔야겠는데요. 베리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보고 한번 갔다 온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한번 갔다 온 거 아니야? 땡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아니 갔을 수도 있어. 스케치 코미디 보면 다 나와요. 그거 막 이렇게 조사했는데 혼인신고 한번 했던 그 이력 있고 막 아니 베디 지금 갔을 수도 있어 이미. 우리 대박 안 하고. 식은 안 올리고 음해하지 마시고. 식 올리려고 살까지 뺐는데 식은 우리 저 그냥 클린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졸업 앨범 하자. 네, 졸업 네. 앨범. 졸업 앨범 하네요. 의외로 졸업 앨범이다. 의외로 졸업 앨범이다. 의외로 졸업 앨범이다. 나 지연이 진짜 너무 귀엽네. 한 번 이걸로 꽂히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뭔가 자기 머릿속에 합리화를 막 해. 의외로 졸업 앨범. 막 눈이 막 눈동자가 가족사진. 눈동자가 막 빨리 이렇게 치라고. 제가 의외라고 했는데 왜 졸업 앨범일까요? 가족사진. 예? 그래서 저도 의외로 졸업 앨범 의외라고 안 들어. 했으면 좀 의외의 장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의외였어. 예?
졸업 앨범. 졸업 앨범이 왜 의외죠?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어요. 졸업 앨범. 문맥을 좀 들어주세요. 의외로 이제 제 생각에 뭐 책상 서랍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책상 서랍이면은 뭔가 너무 잘 들킬 것 같은데 의외니까 그냥 책상 서랍인 거죠. 의외로. 책상 서랍 의외로. 300원이라도 드릴까요? 예. 이 정도면 안 숨긴 거 아니야? 그렇죠. 등잔 밑이 어두운데 설마 하는 허점을 노린 걸로 의외로 책상 서랍에다 대충 비상금을 넣어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책상 서랍 같은 거는 쓱 열었을 때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잡동사니들 사이에 돈을 그냥 뭐 대충 봉투 같은 거 말고 뭐 이제 이런 이면지 같은 거에다가 살짝 싸가지고 그냥 넣어놓으면 의외로 눈길이 안 가요. 나도 이제 본가 가가지고 책상 서랍 하나하나 네. 잘해야겠다. 아빠가 숨겨놨나. 비상금. 예, 네. 의외로 눈길이 안 갑니다. 어. 예, 서랍이라는 것이. 예. 근데 뭔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니면 뭐 이제 괜히 서랍 밑에다가 붙여놓는 분들 있거든요. 그건 은근히 눈에 띄어요. 왜냐면 바닥 청소나 이제 걸레 뭐 이런 거 하다가 딱 보이거든요. 그죠? 약간 숨은 그림 찾기. 약간 좀 그런. 예. 보물찾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네? 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는 뭐 이제 다른 거나 좀 바르시고 아무튼 서랍 안에다 그냥 넣어놓는 게 의외로 눈에 안 띈다. 그냥 네. 당당하게 비상금 이렇게 해놓고 해놓지. 그 외에도 비상금이라고 써놓으라고요? 당당하게 그냥. 그리고 바로 치고 게임기 살 돈. 조금씩 모아둠. 거의 잡아가세요네요. 아무튼 그 외에도 아내의 졸업 앨범 속. 왜 하필 아내의 졸업 앨범일까요? 아내가 열어볼 일이 정말 없는 거죠. 남편은 열어볼 수도 있는데 네. 아내는 자기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하긴 내 앨범 내가 꺼내서 보는 것보다 자기 앨범이나 볼까 하면서 그쵸, 보는 게 그쵸. 남의 앨범 보는 게 더 재밌거든요. 이 정도면 아내가 앨범을 없애버렸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오래된 책 사이, 가족 사진 액자디 그리고 스위치 내부에다가 숨기는 사람도 있대요. 스위치들. 예. 스위치라는 게 이제 그 스위치 통 같은 거를 쓱 빼면 안에 약간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내가 전기에 그렇게 공포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제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게임기 갖고 싶어 하면 난 생일 선물로 사줄 것 같아. 지금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싫은 거예요? 네? 게임만 해서 싫은 건가? 그럼 남편은 게임 안 해? 네? 그럼 뭐해요? 내 남편은 게임 안 하고 그럼 뭐 계속 일만 하고 돈만 벌어다 줘야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왜일까? 애가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독방 육아한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나? 이제 아기가 있고 이제 휴일 같은 때 너무 혼자 놀고 있으면 네. 룰을 정하는 거지. 그치 막 딱 2시간 만에 나 2시간 애기랑 놀아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야 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2시간만 하게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기를 산 돈 자체가 네. 이게 이제 공동 재산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용납이 안 될 수 있고 진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인이랑 결혼한 남자는 행복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백종원 선생님도 몰래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약간 남자들은 DNA에 게임을 몰래 하는 게 이제 유전자에 박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피해서 이렇게 하던 그것 때문에 그 유전자에 새겨졌어요. 대박 익숙했어. 뭔가 이게. 되게 익숙했어. 되게 익숙했어. 누가 뭐 방문을 오나 안 오나. 게임하다가 누가 방문을 열면 이렇게 게임하고 있었던 거 맞죠? 그럼요. 갑자기 이렇게 딱 화면 전환하는 그게 이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건 또 약간 몰래 해야 재밌어요. 그 몰래 맛이 하는 있어요. 맛. 네. 예. 라면은 밤에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몰래 하는 게임은 맛. 살짝 몰래 하고 약간 그 와이프가 조금 이렇게 못하게 해줘야 또 재밌긴 해요. 예, 너무 풀어주면 또 약간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 사람 심리가 그렇다니까 막 예.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너 왜 이렇게 다 잘 알지?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3년에 나온 미스터2의 난 단지 나일 뿐입니다.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네.
좀 깁니다. 무슨 얼굴이야 들렸죠? 베이베 그 다음엔 자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외모를 평가하는 말이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언젠가 먼 미래에 유행할 얼굴이야. 2번 다시 봐도 재미없고 심심한 얼굴이야. 3번 착하고 순진한 모범생 얼굴이야. 4번 예전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5번 잘생기고 귀엽지만 개성 없는 얼굴이야. 뭔가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1번 너무 웃기잖아? 1번이 근데 되게 끌려요, 뭔가. 1번 언젠간 먼 미래에서 유행할 얼굴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언젠가 먼 미래에 유행할 얼굴이다. 지금은 유행하나? 너 왜 지금 태어났니?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러죠. 네. 근데 지금 꺼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90년대 그 정도로 앞서가는 가사. 너무 재밌다. 근데 1번 가사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언젠가 먼 미래. 그러니까 야 나중에는 너 같은 얼굴 이것도 아니야. 언젠가 먼 미래. 굉장히 10년 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크면 잘생겨질 거야도 아니고 예. 그냥 언젠가 먼 미래. 그렇죠. 뭐 이제 그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을 때 그때 그러니까요. 유행할 얼굴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죠. 언젠가 먼 미래 후미남. 예. 유행할 얼굴이야. 외계인상이다. 예. 아니면 약간 오히려 착하고 순진한 모범생 얼굴이야. 아, 약간 좋게 풀어서 말할 음. 느낌 있잖아요. 아, 그쵸. 한번 2번 가볼래요, 그러면? 다시 봐도 재미없고 심심한 얼굴이야? 그래. 근데 완전 우리가 1번 한번 가볼래, 언니? 너무 웃기지 않아? 이 중에서 두 분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뭐예요? 만약에 실제로 들었다.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쁜 말. 저 1번이요. 야, 1번 빼고. 1번은 뭐 1번은 사실 악담이잖아요. 1번은 거의 1000년 뒤에 유행할 그러니까 잘못 태어났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너는 다시 봐도 재미없고 심심한 얼굴이야? 기분 나쁘죠. 뭔가 두 번 내긴 느낌이잖아요. 다시 봐도 재미없고. 다시 진짜 봤는데도 다시 봐도 나도 너는 다시 안 봐, 너. 야, 다시 봤는데도 별로다. 다시 이런 봤는데도 느낌이다. 별로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요. 다신 보지 말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그런 말.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심한 말을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 무례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 하거나 멱살잡이 하거나 이제 때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물의 수치 100. 예.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싸우자는 말이죠, 그죠? 아, 그러네요. 이거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가 아니라 뭐 잘 생각하세요. 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어떻게 생기셨길래 오히려 4번인가? 미스터 투 가수 이름이 이제 미스터 투. 그렇죠. 두 명이에요. 아, 남자 2명. 네네. 미스터 투. 제목이 난 단지 나일 뿐입니다. 네. 이건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잘생기고 귀엽지만 개성 없는 얼굴이야. 오히려 이건가? 5번? 잘생겨 귀여운데 개성 없는 얼굴이 이게 오히려 듣기 싫은 거야. 잘생겼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냥 너 되게 개성 있다, 매력 있다 이런 말이 더 듣고 싶은 거죠.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노래 제목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단지 나일 뿐. 예전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래. 얼굴이야네. 4번. 4번 왜요? 나는 그냥 난데 네네. 왜 자꾸 어디서 본 거 같대. 초면인데 실례지만 초면입니다. 초면인데 자꾸 저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 씨한테 저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약간 내가 흔하게 생겼나? 내가 그렇게 개성있게 생겼나? 이 모든 걸 약간 통상하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디서 실제로 본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니까 이런 노래 쓴 거 아닐까요? 난 단지 나일 뿐이야. 작업 멘트 4번 가겠습니다. 4번 가요? 4번. 저도 모르게 예, 실수했네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었어요. 듯한 땡을 쳤네요. 네네네.
자, 4번 맞고요. 예전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야. 네. 다 들어볼까요? 정답. 네. 그렇죠. 1번과 2번은 이제 전형적인 그 베텐의 어떤 비참에 나오는 악담 이런 거를 이제 작가가 그냥 잡아다 쓴 것 같아요. 그죠? 너는 먼 미래의 유형의 얼굴이다. 너무 재밌는 근데 가사였을 그러니까. 것 같아. 예. 베텐에서는 흔한 말이에요. 넌 진짜 먼 미래의 유형의 얼굴이다. 예. 너무 와, 넌 재밌다. 진짜 다시 봤는데도 재미없고 심심하다. 얼굴이. 악담이네요 진짜. 그렇죠. 이건 이제 베텐에서는 거의 아침 인사죠. 예. 순진하고 모범생 같은 얼굴이다. 이런 말은 괜찮나요? 저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착하게 생겼다 이 말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 근데 한 사람들. 아 그래요? 응. 왜요? 사기 잘 당할 것 잡아먹힐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모 칭찬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건 뭡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와 외모 칭찬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말? 뭐라고 하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지혜 씨는? 칭찬은 칭찬? 다 기분이 좋은데. 하도 많아서 지금 고르기가 어렵나요? 야 이거 이렇게 셀렉이 어렵나? 어렵다. 어렵다. 제일 기분 좋았던 외모 칭찬. 네네네. 외모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넘버원 내가 진짜 제일 기분 좋았던 칭찬. 근데 전 진짜 솔직히 좀 약간 이게 제일 좋았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네. 어떤 엄청 예쁜 연예인 분을 얘기하면서 너 닮았어 라고 했을 때 기분 좋았어요 저는. 누군데요? 얘기 못해요. 왜요? 말 못해요. 아 그걸 얘기해야죠. 안 돼. 아니 그분이 얘기한 건데 뭐. 저 평화롭게 연예계 생활하고 싶어요. 써주세요 그럼.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진짜 진심으로 막 약간 야, 넌 줄 알았어 이러거나 아니면은 막 너 약간 저 사람 닮았어 하면서 약간 이제 여자들 항상 그런 고민 하잖아요. 나 여기 고칠까? 나 여기 고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어쨌든 저희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라. 막 성형 얘기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스타를 닮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예쁜 좋았다. 걸로 유명하신. 그러니까 막 물론 예쁘다는 말 다 너무 좋은데 약간 현실적이잖아요. 뭐 약간 좀 그런가? 약간 이렇게 해서 기분 좋던데요.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긍이 되니까 지금 기분 좋았다는 거죠.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떠나서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약간 베디한테 약간 베디 1초 봤는데 강동원 선배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매기는 거니까 열받잖아요. 그리고 죽내주고. 네, 그러니까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이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본인이 기분이 좋았다는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아니면 그런 얘기 들으려고 물어본 거죠. 근데 사람들 되게 오해해요. 제가 알죠. 제가 약간 제 외모에 대한 어떤 비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시죠, 지혜 씨. 누구든 그래요, 근데. 근데 제가 좀 그런 말 약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저는 나는 네. 막 이래가지고 막 저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 쟤 또 막 뭐 예쁘단 얘기 듣고 싶어서 저러네 막 이러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누구예요, 누구? 말 못해요. 누군데? 말 못해요. 나이가 더 많아요, 적어요? 저보다 많죠. 네. 배우예요, 가수예요?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배우예요, 가수예요? 가수예요. 가수예요? 네, 가수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룹이에요, 솔로예요? 말 못해요. 누구? 저 사람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뭐 어때요, 닮았다고 하는 게. 저 그분도 기분 좋으실 수 있죠.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 너가 좋아하는 본인이 사람. 얘기한 것도 제가 아니고 좋아하는 그분이 사람? 얘기한 건데. 누구지? 아닌데, 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가수. 진짜. 근데. 뭘 써? 다른 그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누구? 배우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배우는 누구예요? 요 선배님은 근데, 이거는 별로 누구 생각하셨어요? 누구 생각하셨어요? 저도 말 안 할래요. 네. 잠깐 빨리 엔딩해요, 우리. 엔딩이에요?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엔딩을 하게? 네? 빨리 클로징이지? 우리 빨리 클로징이지? 소등해요, 우리. 그러면 지혜 씨는 외모 무슨 얘기 들어서 제일 기분 좋았나요?
저요? 저는 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들으면 뭐 그냥 예쁘다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진심을 담은 예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앞에서 너무 해가지고 제가 뭘 할 말이 없네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아 저는 누구 닮았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네. 온니 유지혜다. 네. 온니원이다. 난 나다. 난 난 나다. 단지 나일 뿐이야.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이딴 것이 필요 없다. 저는 그리고 누구 닮았다는 거 무민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몸이. 치아 튼튼해 보이시네요. 뭐 이런 거. 아우 좋죠. 내이가 아닌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곡 없습니다. 배성재태 오늘 더잡 퀴즈쇼 지혜 씨와 예인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5문제를 맞히셨고 총 2,600원이 적립됐습니다. 5문제 맞췄는데 2,600원이네요. 5문제인데 5문제를 풀었죠. 예. 아. 몇 문제 맞힌 거죠, 그러면? 한 3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를 푼 걸로 돼야 되나?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 자, 그럼 오늘은 5문제 중에 일단 확실히 맞힌 거는 2문제, 그리고 한 힌트를 떠먹여줘서 맞힌 거 2개 해서 뭐 4개 맞췄다고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0원이 적립됐고요. 네, 시가로 많이 드렸어요. 지난주에 워낙 이제 돈을 못 가져가셔가지고 네. 더 드렸고. 좋습니다. 네, 또 심신미약이시니까.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어떻게 찍어요? 벌써 50분이네. 그러니까 닮았다는 사람 포즈로 찍자. 안 돼요. 누구지? 너무 누굴까? 절대 입 밖에 뱉지 않을 거예요. 뭐지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이사탕 10만 원어치 샀어요. 아니요, 한 4개인가 시킬 때부터 뭐가 그렇게 되던데? 배송비가 안 붙던데? 15만 원 이하.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많이 샀어요. 배송비가 아니라 그 배송비가 관세, 아니라. 관세. 네. 어떻게 찍어요? 왜 이렇게 돈 떨어져 있는 거? 감기 투원처럼 이렇게 혼자 있고 두 분은 옆에서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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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일 공연할 수 있겠지? 진짜 오늘 밤 사이에 컨디션 조절 잘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또 집에 우리 가자마자 추운데. 자야겠다. 뜨거운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네. 뜨거운 물 마시면 목이 부어. 네. 특히 뜨거운 물 마신 채로 노래를 부르거나 막 말하면 부어요, 오히려. 상처가 나니까 어, 약간 상온의 물이 지금 미지근한 거 먹어.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왜 돌아갔냐? 우리 사진 찍는 거 찍을 때 항상 이렇게 돌려주시더라고. 피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피난 룩.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서 누구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